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식단도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겨우 조금 빠졌다 싶으면 금방 요요가 와버리는 경우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스트레스 호르몬, 체내 염증 수치, 또 이에 관련된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솔루션이 있어야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죠. 우리의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DGKB라는 유전자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이 신호가 잘 안 먹혀서 밥을 먹고도 금방 배가 고프고요. 지방은 계속 쌓이는 타입입니다. 이 혈당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체질이기 때문에 아침밥을 거르거나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과 같은 그런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살은 더 안 빠지고요. 혈당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지는 최악의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남이 하는 다이어트를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어떤 음식을 잘 소화하고 또 어떤 음식에 민감한지, 어떤 생활 습관이 체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정보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칼로리만 줄이면 된다. 제로 음료만 마시면 된다. 운동만 죽어라 하면 된다라고 말해버리죠. 이런 방식은 잠깐은 빠져요. 그러나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라는 경험이 반복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요. 잠을 못 자거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지방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BDNF와 같은 스트레스성 폭식에 관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면 더더욱 스트레스에 취약한 몸이죠. 내가 다이어트 중에 참지 못하고 막 폭식을 한다면 나의 BDNF 유전자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데 살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사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제가 5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와서 막 매운 음식, 막 자극적인 음식이 땡길 때 내가 정말 이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까? 먹고 나서 내가 다시 후회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단을 할 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주 타이트한 식단을 짜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부터 식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물 2리터 마시기가 목표라면 일주일에 한 100ml씩 정도 늘려서 2리터까지 천천히 도달하는 거죠. 그 자그마한 성공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내 염증 수치예요. 이 염증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요, 혈관과 조직에 염증 신호가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 몸은 지방을 쉽게 태우지 않고 저장해야 한다는 시도를 계속 내 몸에게 보내게 되죠.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이 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유전적 특성입니다. 특히 LIPC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혈중에 중성지방을 분해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중성지방이 그래서 쉽게 쌓이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또한 APOA2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기름기가 많은 식단에서 체중의 지방이 더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식단과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중성지방은 높고 체내 염증 수치도 쉽게 올라가서 내장지방 감소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왜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했는지를 알았으니 이번에는 유전적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솔루션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혈당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요, 밥을 먹고도 금방 배고픔을 느끼고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럴 때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극단적인 단식보다는 적절한 간격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균형 식단으로 식사를 하거나 아침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갖지 마시고요.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식후 혈당이 급상승을 피하는 저당질의 식단,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혈당 변동을 줄이고 지방 세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폭식에 취약한 분들은요, 참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폭식 대신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또 호흡 운동으로 즉각적인 스트레스 완화, 자극적인 음식이 땡길 때 먹고 후회할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안 먹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이런 작은 변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가식을 막고 다이어트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중성지방 염증 관련 유전자 솔루션. 네, 중성지방과 염증이 쉽게 올라가는 체질이라면요, 무작정 칼로리를 줄이거나 운동량만으로 늘리는 것은, 그런 방법은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이때는 중성지방과 염증을 낮추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름기와 단순 당류를 줄이고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 특히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 좋은 지방 섭취로 혈중의 중성지방을 조절해주고요, 가공식품과 튀김, 술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해주세요. 같은 운동과 식단을 하더라도 내장 지방 감소가 속도가 달라지고 또 요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다이어트를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어떤 음식을 잘 소화하고 또 어떤 음식에 민감한지, 어떤 생활 습관이 체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요요 없는 진짜 나에게 맞춘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유롭게 파이팅!